반갑습니다. 아우토반입니다. 방금 전 시간에 삼성전자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특별 30조 원 특별 배당금과 인적 분할을 통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좀 요구가 있었던 사항들이었는데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여러가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삼성전자, 삼성물산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막바지에 준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다음 달 11월 달에 지금 상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월 29일이죠.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상장이 되어야 되고요. 올해 상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11월달 상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한미약품 사태가 벌어지면서 좀 제약주들에 대한 신뢰성들이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제약주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아마 막을 수는 없을 거고 연기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은 지금 갈 길이 바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빨리 상장시켜서 추가적인 이제 사업에 대한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상증자를 또 시행을 했었는데 1조 2천억 원 정도 유상증자를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8천억 가량, 정확하게는 7,800억인데요. 시설 자금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던 만큼 송도 3공장에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위탁 생산 업체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떠한 종목들을 수혜주로 봐야 되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실적적인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먹거리로서 앞을 내다보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이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꼽았다라는 것은 반도체 라인과 흡사하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의 특성상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초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 당장의 수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돈이 없다 그러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선점해 놓지 못하면 따라올 수 없고 앞서갈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먼저 힘을 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입니다. 42%를 보유하고 있고요. 2대 주주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47.8%를 보유하고 있는 지금 삼성그룹주의 가장 힘이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통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이재용 회장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소식에 벌써 올 초부터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있습니다. 관련주가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종목이 상장이 된다, 새로운 업종이 상장된다라는 것은 그 업종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업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탁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알려지게 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 당연히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지금 보급이 많이 되면서 스마트폰 관련주도 카메라나 그 다음에 PCB, FPCB, OLED 등에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받아왔었고요. 이 외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작은 회사들조차도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살펴보신다 그러면은 바이오시밀러는 복제약입니다. 특허가 만료되어 있는 약, 똑같은 효능이 있는 약을 싸게 우리 환자들이 복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 하나,
특허가 만료가 되고 난 뒤에 똑같은 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특허가 만료된다. 올해에서 내년까지 많은 제약회사들의 약이 특허가 만료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 제약회사들의 생산을 위탁으로 생산한다라는 것 또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바이오시밀러는 우리가 특히나 환자들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앞으로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약품 사태가 있으면서 좀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미약품 사태,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복제약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서 입증이 되었던 것을 싸게 우리가 복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탁 생산 측면적으로 봤을 때에 그럼 신약 위탁 생산하면 이거는 좀 우려스럽지 않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것이 신약을 위탁 생산이 아니라 충분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약을 위탁 생산한다라는 것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크게 우려로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의 고령화되어 있고 노령화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들은 커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어제 관련주 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올 초에 좀 좋은 모습들 보였었고 그리고 지금 다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많이 올라갔다. 11월 달이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요 이제 오히려 시작일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선 관련주에 접근해 있고 다른 데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주목을 받을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미 공략이 들어갔고 접근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마지막 끝이냐 마지막 열차냐 아니면 이제 달리기 시작한 열차냐 라는 것을 시장의 흐름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보고 산업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록 그 관련 기업들이 당장의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부진하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을 통해서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실적이 나왔을 때는 주가는 올라가 있고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오히려 그때는 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산업의 신뢰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갔지만 그만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건 거품이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관련 종목들 저희와 함께 주적으로 살펴보고 공략하는 기회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